자, 저는 오늘 이후에 저는 그 조국 장관 신당 창당에 대한 이야기를 가급적 삼가하려고 해요. 우리 방송 자체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중심을 잡아야 되는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국 장관의 출마를 이재명 대 조국 구도로 데리고 가는 사람들은 다 갈라치기 세력이에요. 맞습니다. 또는 우리 진영인 사람들도 그거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대선 후보로서의 이재명의 입지는 완벽해요. 어느 누구도 언터처블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재명 대 조국으로 가잖아요. 여기에는 갈라치기 세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조국 지지자인 것처럼 내가 이재명 지지자인 것처럼 서로 싸움 붙이는 행위는 하지 말자. 그 이야기 하나 드리고 싶고 이런 이야기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민주당은 이 조국 장관을 옹호한 적이 없어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지금 현재도 그렇죠. 그러니까 네. 5년 동안 민주당에서 조국 장관을 옹호한 적은 없어요. 마치 예전에 민주당은 옹호를 했는데 지금 옹호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옹호한 적은 없어요. 그래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왜 그렇게 민주당은 박절하냐 이런 정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쪽에 과몰입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과몰입 금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조국 장관의 그 창당 선언을 둘러싸고 민주진영 내에서 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어떤 지지를 보내고 성원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제 드러난 케이스가 조국 장관이 책을 출판을 하면은 뭐 일주일도 안 돼서 30만 부, 40만 부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 30만 부, 40만 부를 구입하는 그 사람들이 다 민주당 지지자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민주당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 합리적인 중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 진보 진영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파이에서 나눠먹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국 장관이 참전함으로써 그 시장이 훨씬 더 커진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민주당이 품음으로써 민주당 내부 분란의 리스크를 떠안는 것보다 조국 장관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지켜보는 게 양쪽 다에게 훨씬 더 큰 이익이 기다리고 맞죠? 있는 거예요. 그 조국 장관이 이제 자기 포지셔닝을 한 겁니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 이걸 다른 방식으로 보면요. 저도 어차피 민주당이 조국 장관을 안으로 들일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기존의 흐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문제는 심정적으로 박절하게 내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맞아요.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건데 네. 민주당보다 강하게 싸우겠다라고 하면 민주당에 돌아갈 수 있는 화살을 본인이 더 막겠다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왜? 당해봤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거지. 조국과 이재명 대표를 같이 응원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민주당이 최소한 조국을 품지는 못해도 왜 저렇게 박절하게 내치냐에 대한 부분 때문에 네. 어제 굉장히 많은 그 설왕설래가 있었고 굉장히 실망한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몰입 금지하시고요. 과몰입 금지. 과몰입하는 순간 스스로가 갈라치기의 대상이랄까 갈라치기의 주범이 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민주당보다 강하게 싸우고 협력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부터가 중요해.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1도 없어요. 민주당의 일부 세력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봐봐요. 어제 박홍근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장이 한 말이에요. 조국 신당이 창당되더라도 이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어제 2번이나 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국 신당 선거연합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 자중해달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시민사회, 선거연합 추진 합의, 녹색정의당 동참 호소. 정의당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5년 전에 소위 조국 탓 사태가 났을 때 5년 전에 정의당이 어떤 포지션이었죠? 끝까지
모든 그러니까 제안을 거절했었죠. 우리가 그렇게 어떤 진영 차원에서 정의당이라고 하는, 물론 오늘 정의당이 이거 관련해서 회의를 했나 봐요. 내부적으로 그게 이제 결렬된 거야. 그러니까 배진교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조국을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것은 그 사람들은 이 연석회의의 대상이고, 같은 자리에 박홍근이 조국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에 대한 아마추어리즘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그러니까 그 정의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서 그 정의당 당론으로 동의 표를 던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반성의 기회나 그 반성의 요구 이런 거 일절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대해서 선을 긋는 거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근데 표현 자체가 너무 적대감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색정의당의 동참을 요구한다. 그것도 사실 추진단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조국 신당에 대해서 저 선을 긋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열려 있다. 그리고 실무선에서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따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합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든 당원들과 모든 시민들이 지켜보는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저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맞아요. 선을 그을 필요가 있느냐. 어제 정청래 최고가 한 말이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힘내시라, 화이팅 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돼. 어차피 민주당이 조국 장관 신당 품을 거라고 저는 아예 예초에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민주당도 입장이 있는 거예요. 정무적으로 판단이 있는 거고, 관련해서 여론조사 많이 돌려봤을 거예요. 문제는 아까 말한 갈라치기를 하는 자, 갈라치기를 당하는 자, 이 관점에서 이렇게 한 말씀만 드리면, 사람들이 서운해하는 한 가지 지금 첫 번째가 있어요. 윤석열을 비롯한 검찰 사법 카르텔이 공정하다는 전제. 2심 유죄가 났으니까 조국은 더 이상 여기서 못 끼워줘.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검찰 개혁에 있어서의 가장 맹점인 그걸 인정하자는 측면이 있거든요. 나는 민주당이 조국 장관을 품고 말도 안 되는 수사였다라고 싸우면 오히려 표가 더 많이 모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일종의 사안을 대처하는 게, 조국 사태 때 검찰 편이었던 정의당은 들어오라고 하면서 조국은 못 들어와, 너 파는 거, 이 태도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홍근이 어제 여기저기서 방송에다 대고 그렇게도 말을 했지만 페이스북에다가 한 번 더 썼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지라고 했던 부분이, 단결과 승리를 위해 자중해 줄 것을 간절하면서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런 말은요, 솔직히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냥 비선을 통해서 아니면 비공개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어제 선언을 한 그 날에 초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확 이야기를 한 게, 우리가 박홍근이 맨 처음에 무대 위에 올라왔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기억을 하는데, 박홍근이 원내대표가 됐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박홍근을 누가 알아? 박홍근 이불이나 알지. 박홍근이 우리가 얼굴 보면서 처음 온 국회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이후에 법사위 넘겨주고 그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래 홍근 당근 하면서 응원해주고 그런 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조국한테 하는 것을 보니까, 물론 이거는 박홍근 개인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본인이 개인 페이스북에다가 올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기준으로 그 기준을 이재명한테 들이대면 공격할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까지 주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검찰 독재와 맞서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운동권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그 검찰 독재에 몰려갈까봐, 그게 이슈화 될까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 조국이 나오면 우리는 좋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피해자로서 검찰의 이 독재를 멈출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이재명, 조국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판을 키우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상황이지 이렇게 갈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국 장관 입장도 저는 압니다. 민주당의 입장을 이해한다예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말하는 건 태도라고 말했잖아요. 사람들 볼 때. 그러니까 벌써 갈라치기들이 엄청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조국 나대지 마라. 도움 안 된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놓고 이야기해서 이 바닥에서 저보다 친명 있습니까? 저보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이런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도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수박이 되는 현실은 나는 못 참겠어요. 나보다 친명인 사람들 아니면 나 비판하지 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행위, 민주당의 행위가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될까? 뭐냐면 이게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 팬덤이 있는 정치인이 많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3~4명밖에 안 됩니다. 그럼 뭐냐면 조국을 받아들이자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무적으로 봤을 때 손해일 수 있어. 민주당 입장에서. 근데 존중한다와 너 못 들어와 하는 건 완전 다른 거예요. 나 그렇게 되게 열받는 거라고요. 왜 그런 태도를 취해서 일부러 표를 깎아먹느냐. 그래서 왜 민주당 입장에서 이 정청래 최고처럼 서로 열심히 노력하고 결국엔 바다에서 만납시다. 예. 그 최고의 좋은 메시지였던 거예요. 이게 정의당은 되는데 조국은 안 되고 이런 방식으로 왜 정치를 거지 발사기 같이 하냐고. 아니 4년 5년 동안 너는 180석 줬는데 뭐 했냐라는 민주당 답답하다는 소리 계속 들어왔잖아요. 아니 4, 5년 만에 진짜 사이다 같은 글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자중하시고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요청드립니다. 이런 거 다른 때는 못 하다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약자하고 싸울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온 데는 좀 실망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요. 박홍근은 법사위를 내준 사람이에요. 법사위를 내준 사람이잖아요. 내가 더 열받는 건 사실 이런 거예요. 민주당 기득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주당 기득권들. 그러니까 평소에 중도 확장성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떠들면서 진짜 중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카드로서 조국 장관이 지금 활약을 하겠다고 지금 나섰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게 갈등인 것처럼 비추게 만들어가지고 그 중도 확장의 가능성을 왜 스스로 차단하려고 하냐고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스스로 중도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자기들이 증명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가열차게 싸우라, 더 열심히 싸우라, 더 강하게 싸우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고 이렇게 부자몸 조심해야 된다 하고 하는 그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으로서는 그 둘 다를 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중도 확장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댓글창에 HDA님처럼 왜 조국은 민주당 입당 안 하고 신당 창당하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속이 터져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민주당에서 안 받아주는 측면이 있고요. 조국도 들어갈 생각이 없는 거고 지금 신당 자체를 비례 연합원을 품을 수 없는 거 이해해요. 저는. 정무적으로 봤을 때 총선에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만 네가 민주당을 위해서 찌그러져 있어라고 말하는 게 폭력이라고. 엄연히 존재하는 세력인 거고 네,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 총선 때 지난 열린민주당 비슷하게 가긴 할 거예요. 할 건데 왜 비례연합이라 그래서 사실 민주당과 결이 다른 완전 패미정당 뭐 정의당 이런 사람들까지 품으려고 하면서 5년 동안의 민주당 역사에 있어서 조국이 그냥 자기 자리탐하다가 뭐 사법 뭐 검찰 뭐 이런 도륙된 상황이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민주당 계열에 있어갖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던 그러다가 검찰이 유탄 맞은 거잖아요. 검찰 개혁에서. 이럴 때는 태도로서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박홍근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말은 아닙니다. 왜? 여기에 있어서 기자들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물어볼 거예요. 조국 신당도 포함됩니까? 이럴 때 민주당이 조금 그런 측면에서 아까 법사위 내준 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검찰 개혁을 못했던 거잖아요. 검찰 개혁 이슈가 왜 나왔는데 조국 장관이 당했던 소위 조국 사태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거를 다 등으로 돌려놓기 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네. 그래 놓고 나서 지금은 조국은 절대 안 돼. 못 들어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게 정무적 판단만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박홍근의 워딩은 정무적 판단에 대한 그거 존중할게요. 근데 감정적인 문제를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들어오지는 못하더라도 어제 정청래 최고 같은 메시지 나왔으면 그냥 끝날 문제예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 제일 뭔가 양아치 같은 건 그런 거지. 우리가 조국이라고 하는 아젠다는 우리가 해야 돼, 뭔가 넘어야 될 산 같은 거거든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21대 총선 때 이미 조국 아젠다가 주 이슈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미 그러면 이제 이거 주장하는 사람 중에 이런 게 있어. 조국은 지금 나오면 안 되고 보궐 때 나오면 되잖아. 맞아. 그 말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게 21대 때도 그렇고 22대 때도 그렇고 그러면 그 보궐선거 자리가 생기면 조국 나갈 수 있어요? 뭔 말이냐면 이미 21대 때 어느 정도 판단은 끝난 거야. 요거를 또 유죄를 공교롭게도
사법부가 총선 직전에 2심 유죄를 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이 되면 심정적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왔을 때 이 사건의 시작은 뭡니까?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와 조국을 흔들고 민주주의적 도륙낸 사건 아니야. 그럼 거기에 대한 공정하지 않은 판단과 그들의 수사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고 하면 별 문제 안 돼요. 이 사건은 5년 내내 민주당이 돌아보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았으면서 이 상황에서 넌 못 들어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5년을 지배했던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게. 이야기가 좀 과몰입 금지. 근데 이 이슈 자체가 워낙 이렇게 사람들 눈길을 끄는 거여서 어쩔 수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큰 형으로서 최대한 많은 세력을 품는 태도를 취하겠다고 그렇게 말은 해놓고 맞아. 근데 왜 조국 조국한테만. 신당만 예외로 치느냐? 근데 그 예외로 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해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큰 형이라는 스탠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감정적으로 배척할 게 아니라 이게 정청래 의원이 했던 이야기처럼 큰 물에서 만나자. 응원한다. 우리가 지금 어떤 그 당내의 정무적인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조국 신당이 성공적으로 국회에 진입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끝나면 되는 상황이었다고요. 예. 아니 그거 관련해서 조국 못 지켰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너 유죄 받았으니까 못 들어와 이거는 너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문제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정무적으로 조국 장관이 선거 때 어떤 그 뭐 민주당한테 피해를 줄 것인가 표를 갉아먹을 것인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주요 포스트에 이재명 대표 중심에 딱 세우고 추미애 대표도 세우고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에 대한 폭정에 대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당이 아니라도 조국 장관도 심정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뭐 어제 박홍근 모습은 정권 내준 사람이 전혀 품지 않는 모습을 본 그런 느낌이었고요. 어제 보니까 진보당 같은 메시지도 이런 겁니다. 민주연합 합류하면서 어제 진보당은 들어오겠다고 했고 오늘 정의당은 아마 내부 갈등이 생겼고 그러니까 이제 배진교가 이제 원내대표 사퇴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거예요. 야권 분열은 필패다. 연합 정치는 필승하다. 이거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마저도 조국을 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그러니까 가장 큰 갈등이 됐던 게 그 더불어시민당은 순한맛 민주당이고 열린민주당은 매운맛 민주당이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입맛에 따라서 찍자고 했지만 사실상 그 몰빵론이라는 것 때문에 더불어시민당이 엄청나게 많은 표가 몰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겁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당 측에서 미리 준비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새로운 그 민주당 중심의 신당이 생기고 조국 신당이 생기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순한맛 민주당, 매운맛 민주당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국 신당이나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오늘 발표 때도 그랬지만 메시지 자체가 민주당으로서는 하지 못했던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이미 발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강하게 말해주기를 기다려왔던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순한맛 민주당보다는 매운맛 민주당에 대해서 표를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 그러면은 그 표를 주는 사람들은 배신자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 정의당에 표를 줬던 민주당 의원들은 다 배신 행위 했던 거예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국회에 들어갔을 때 윤석열하고 싸우기 위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느냐, 표를 모아줄 수 있느냐, 그것만 보장된다면은 다른 당이라도 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제 제안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논란은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가야 돼서 이야기를 꺼냈던 건데 나는 민주당 지지할란다. 조국 싫다. 뭐 반대로 나는 조국 신당 무조건 지지.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그 자체가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상황 만들면 안 된다고. 이 선거는 조국 대 이재명 선거가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도 조국 장관 깔 필요 없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정무감각 민주당이 윤석열을 심판해야 되는데 왜 조국이 끼어들어 같은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내가 마음이 더 가는 사람, 그래 조국 같은 사람도 국회의원 돼야지 하는 사람은 조용히 조국 신당 찍으면 되는 거고, 나머지 비례대표 민주당이 더 크게 이겼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민주개혁 진보 연합 비례정당을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건 뭐냐면 갈라치기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게. 나는 이재명이 싫다, 나는 조국이 싫다라고 계속 그 의사표시를 하는 것 자체가 갈라치기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 세력이 얼마나 사악한 세력인데 갈라치기 세력 없겠습니까? 갈라치기 세력 없겠냐고요. 갈라치기 세력 분명히 존재를 해요. 오늘 또 생방송 채널을 여러 개 군데를 보고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투입되어 있다는 데 직감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해서 적으로 밀어내지 말자는 거예요. 정치의 정무적인 판단과 감정적인 판단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어쨌건 조국 장관이 지금 뭐 저 한겨레 같은 데서는 하는 말은 그냥 믿고 그냥 걸으세요. 저거 뭐예요, 뭐. 2심 유죄 조국 총선 참여 국민이 납득하겠냐. 저런 것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지금 현재 사법과 검찰과 사법 카르텔이 공정하다는 전제에서 이야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저걸 못 넘어서면 절대 이 세력이 못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법적 판단은 저러한 거지만 표창장 이런 걸로 무슨 뭐 오픈북 테스트에 부모가 도와준 걸로 자기소개서 초안을 써준 걸로 유죄를 받고 장학금 받은 걸로 유죄를 받는 나라가 돼버린다면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법의 유죄가 되긴 했을지언정 국민의 선택은 달랐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어쨌건 조국 장관이 맨 앞에 싸울 것이다라고 하면 민주당한테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민주당한테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시선 분산되는 측면도 있다고요. 한동훈은 그래서 조국과 이재명 대표 민주당을 같이 묶으려고 하는 정교 전략을 쓰고 있어요, 지금. 나중에 조국을 민주당이 막 감싸 안아가지고 사실은 다르지만 감싸 안아가지고 조국을 국회의원 만들겠다라고 하는. 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동훈은 총선 끝나고 저는 변호사를 하거나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국 장관이 국회에 서서 윤석열을 꾸짖는 장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게 상징성입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탄핵하자는 그 국회의원들의 주장 중에 어찌 가까스로 당선된 조국 장관이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을 향해 외치는 포효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으로 심정적으로 조국 장관이 당한 아픔과 이재명 대표가 겪고 있는 고초를 같이 묶어내서 마음속으로 조국도 지지하고 이재명도 지지했던 거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는 어떤 것도 지장 없어요. 이거를 그렇게 묶는 것 자체가 갈라치기라고.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중동의 시선으로 조국 가족 도륙극을 바라보는 사람들 저는 서운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